통합과학 2 2단원 환경과 에너지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과 활용해서 두 번째 단원인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중등과학 2학년 2단원 전기와 자기에서 세 번째로 전류의 자기작용과 중등과학 3학년에서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두 번째 단원인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등과학 2학년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등과학 3학년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블로그에 정리본 올라와 있습니다. 미리 공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전기에너지 발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정의는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석을 코일 주위에서 움직일 때 또는 코일을 자석 주위에서 움직일 때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석이 코일 속에 정지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과 코일이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개 다 이유가 동일합니다.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유도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의미하고요.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지도 마라, 오지도 마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코일에 유도된 N극을 가리키도록 코일을 감아줄 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네, 그림 보시면 오른손인데요. 코일에 유도된 N극 방향이 이렇게, 그리고 유도 전류 방향이 이렇게 4개의 손가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른손을 기준으로 이거 두 개가 바꿔됩니다. 즉 유도 전류의 방향이 엄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코일에 유도된 N극 방향이다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더 좋다라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석이 빠르게 운동할수록 그리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센데요. 주의하실 부분은 N극과 S극의 방향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촘촘하게가 아니라 많이가 맞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기력이 센 자석일수록 동일한 빠르기로 움직여도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고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커집니다. 그리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커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요.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를 가까이 하면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적용합니다. 반대로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청개구리 느낌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많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할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요도는 지금 나오는데 전류의 자기작용을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전자기 요도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전류의 자기작용은 반대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고요. 이때는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을 촘촘하게 감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그냥 개수를 의미한다면 촘촘하게는 밀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자기작용 이제 내용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복습을 해본다면 이제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이고 엄지손가락이 전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표시가 되고요. 손가락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자기장, 얘가 전류도 되는데요. 네, 이거는 둘 다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둘 다 오른손이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유도 전류 관련해서 한번 케이스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한다. 그러면 청개구리 느낌으로 오지마 라고 하기 때문에 위쪽이 N극입니다. 그래서 청력이 작용해서 위에 N극, 아래 S극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G라고 해서 검유계가 나와요. 네,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N극을 코일에서 멀리할 때는 반대로 가지마 라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A, G, B 순서대로 흐르게 되고요. 코일을 N극에 가까이 해요. 그러면 오지마 라고 하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해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일을 N극에서 멀리한다. 그러면 가지마 라고 하기 때문에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돼서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AGB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 이름이 나와요. 패러데이, 렌츠, 옴 이런 이름들은 사람 이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을 의미하고요. 기호는 이렇게 쓰고 입실론이라고 읽게 됩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에서 입실론이 나오는데요. 입실론은 마이너스 n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그리고 bs 코사인 세타인데요. 여기 나오는 용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써있는 건 변화량을 의미하고 델타라고 읽습니다. 대문자 n은 코일을 감은 횟수이고요. 파이라고 쓴 건 자기력 선속 또는 자기 선속, 자속을 의미하는데요. 파이라고 읽게 됩니다. t는 타임의 t, 즉 시간이고요. b는 자기장의 세기, 즉 자속 밀도이고 s는 단면적의 넓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세타라고 써있는 거는 각도의 표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으로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 있고요. 렌츠의 법칙은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요. 얘가 바로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옴의 법칙,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요. V는 IR이라는 공식입니다. 얘는 전압이죠. 그러니까 V에다가 입실론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압, 이제 V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선의 저항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R이죠. V랑 R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를 구할 수 있는데 이 I가 바로 전류인 유도 전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생소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선과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할 건데요. 자기력선은 자기장의 모양을 알기 쉽게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들이 바로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기력선의 세기는 N극과 S극 부분에서 가장 세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N극과 S극 부분에 가장 촘촘하게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력선 속 또는 자기선속, 자속, 그리고 파이는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 S를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면이 아니라 수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 밀도 또는 B라고 쓰고요.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수직이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고요. 자기력선이 촘촘한 정도가 바로 자기장의 세기인 자석 밀도를 의미합니다. 자석 밀도는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자기력선이 지나가는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적의 넓이 분의 자기력선 속이기 때문에 B는 S분의 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PS고요. 이렇게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직이면 참 좋겠지만 수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면과 수직인 자기력선 성분만 고려하게 되는데요. S랑 B가 이 수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에서 세타라는 각도를 이용해서 B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돼서 파이는 BS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 공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코사인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볼 건데요. 사인이란 값은 이 각도를 기준으로 예분의 예고요. 코사인은 이제 이 그림에서 각도 A를 기준으로 예분의 예고요. 탄젠트는 예분의 예다라는 걸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사인 값을 한번 변형을 해보자면 H 코사인 A는 B죠. 그래서 이 길이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빗면에다가 코사인을 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얘가 얘로 변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코사인을 곱해서 얘로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이 공식이 얘로 변형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쓴 거는 세타다라는 것도 이제 앞에서 나왔으니까 용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 각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사인, 탄젠트 안 중요하니까 코사인만 보시게 되면 코사인 0도일 때는 최대이고요. 코사인 90도일 때는 이제 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0도다 그러면 최대값이고요. 90도면 최소값이잖아요. 0도일 때가 수직입니다. 네, 수직일 때가 가장 최대값이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평행하죠. 평행하면 얘가 90도니까 이때가 최소값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0도일 때가 우리가 최대값이고 90도이면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직일 때가 최대구나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참고 사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